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의사 동지 여러분. 한의학은 깨달음의 학문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암기의 귀재들, 특히 앞으로 여러분들 더 놀라운 실력들을 발휘해가지고 토플도 100점 받고 그러지만 한의학은 암기가 아닙니다. 우선 오늘 낮에도 이상한 티셔츠 입고 왔는데 한의사 중에서 요렇게 옷 입고 다니고 촬영 들어가는 사람 아마 김문경이 처음 본데 이게 누구예요 이거? 이게 이 남자가 누구예요 이거? 체게바라도 모르면서 한의사라고 말이야. 체게바라 전직이 뭐예요? 체게바라 전직이 뒤에다 기다렸어.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부산시 밀락동에 자리 잡은 수변공원에서 자리 잡은 행복한 절 현장에 오늘 저녁 강의는 우리 한의사들을 위한 공개 강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체게바라입니다. 물론 이런 걸 한의사가 걸고 다니면 약간의 혁명주의자라고 생각해서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남대문 시장에서 15,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깎아서 3개 샀습니다. 근데 체게바라가 의사였었어요. 손문은 뭐였죠? 손문의 전직이? 손문. 삼민주의를 주창한 중국의 삼민주의 정치가 그러니까 전직이 뭐였죠? 의사지 의사. 아이 참. 카나다 혁명가 노만 베슨은 뭐였죠? 노만 베슨. 공산당 혁명에 참가하고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그러지만 공산당 쪽에서는 영웅을 대접받지만 글쎄 의사가 폭력혁명에 가담을 한 것이 옳은 것인지 나중에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만은 폐결핵 환자의 원인은 폐결핵균이 아니라 폐결핵 환자의 원인은 가난이다라고 진료를 쓴 유일한 의사입니다. 노만 베슨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사모님? 예? 약사? 눈치가 빠르면 의사들 중에서 세계적인 혁명가가 제법 있습니다. 물론 폭력혁명에도 가담도 하고 손문처럼 좀 점잖게 한 사람도 있고 체계버릇처럼 아예 그냥 게릴라로 된 사람들 있지만 우리 의사라는 것은 직업이 무엇이냐? 대의로 가는 길이어야 된다. 이게 대의. 보약 하루에 70제 100제 판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제히 에인젤 인 아스에서 우리가 커피 먹고 있다가 젊은 친구가 써 걸어오는 게 일제히 기립 써가지고 각하처럼 모시던데 하루에 보약 70제 100제 파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 대의가 중요하다. 이게 제의. 자, 여러분들 방화가편 펼치기 실시, 회수산 찾기 실시. 자, 회수산이 하통에 있겠어요? 중통에 있겠어요? 상통에 있겠어요? 네, 하통에 있답니다. 몇 번입니까? 자, 여러분들 회수산 오늘 첫날 선물로 여러분들 벌써 3번째 듣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오약순기산은 대체적으로 음적인 약입니까? 양적인 약입니까? 오약순기산. 자, 오약과 백강잠이 같다는 것은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는 아무래도 흔들리는 걸 좀 잡아주겠죠. 그래서 풍약이 대부분 흔들흔들한 약이 없고 방풍나무도 사실은 바람이 부는데도 방풍은 잎사귀가 잘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옛날 사람들이 저놈이 풍을 잡아주겠구나 추리를 했다는 겁니다. 한의학은 여러분들의 암기가 아닙니다. 직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행의 성격을 잘 규명하시면 여러분들은 삼부열 침법을 오늘만 잘 들어도 그리고 우리 대중 여러분들은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엉성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삼부열을 처음 듣는 분도 잊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오행열에 관한 60개를 다 외우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임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긁기만 해도 마른 여자 환자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기억은 안 나네. 손가락에 부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반대쪽에 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백혈을 긁어줬는데도 종기가 없어졌어요. 거의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부러지지 않게 구부러졌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사열한 것도 아니요. 그 자리를 따준 것도 아니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혈. 이 자리로구나. 아픈 자리에다 침 넣는 거는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공부한
소위 암기하는 거. 그래, 채취법. 뭐 족삼리는 어디에 좋다. 뭐 사관을 따면 배 아픈데 좋다. 사관이 어디 있어요? 우선 사관이 합곡하고 대추 합곡은 어디 있어요? 예. 사관을 놓을 때 어떻게 하나요? 침을? 직자로 해서. 예? 직자로 해서. 뚱뚱하나 말하나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합곡혈을 우리가 놓을 적에 만약에 뚱뚱하다면 이렇게 놓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놓는 게 맞겠어요? 목코턱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공부 좀 하셨군요. 자, 여러분들 합곡혈만 하더라도 우리가 직자만 합니다. 사관혈은. 보사가 없어요. 합곡대충을. 근데 합곡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양명 대장경에 이게 양경락은 금수 목화토로 나가는데 여기는 원혈이라 오행이 안 들어가죠. 어쨌든 원혈을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침을 이렇게 꽂느냐, 지압을 하더라도 이렇게 긁어주느냐, 이렇게 반대로 긁어주느냐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사가 살아있는 원리침법을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의사협회에서 여론조사 하니까 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 13명 중에 하나, 23명 중에 하나인가 들어가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아시침법이나 채취법 혹시 경외기혈은 당분간 좀 방아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방아착하라 이겁니다. 방아착. 예, 뭐든지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마음속에 있는 한 물건은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여러분들 특히 후배가 될수록 최근에 그 380점, 400점대일수록 눈이 아주 목에 힘이 뻣뻣해. 그리고 코도 가끔 이렇게 배꼽하고 같이 돌아가고 말해.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조조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와서 묻기를, 엄량존자라고 하는 사람 깔아드리겠습니다. 엄량존자가 와서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아니 한 물건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그러면 내려놓고 실컷 짊어지고 가세요. 조조스님이 유명한 방아착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물건, 영어계나 한다는 거, 수학계나 한다는 거, 돈 좀 번다는 거, 자기 나름대로 책 좀 읽었다는 지식만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삼부열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전혀 수준이 다른 우리 한의사들은 이미 머릿속에 60편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설사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웃고 즐기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삼부열이가 갖고 있는 묘미를 터득하게 됩니다. 오늘 불교 텔레비전에서 또 여러분들을 촬영하는 것은 대중들에게도 제가 긁기만 해도 그 마른 여자라는 힌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쪽에 태백혈을 긁기만 했는데 우리 한의사를 보내서 그 자리에서 염증이 사라졌어요. 구부리지도 못했는데.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뭐 어떤 그 아토피성 피부염 이것도 뭐더라고요? 뭐였었죠 그게? 대상포진으로 이 몸빼를 입었는데 몸빼를 만지지도 못하게 통증이 있는 분인데 반대쪽에 어떤 혈을 침을 놨더니 그 자리에서 막 긁어도 괜찮을 정도로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럼 대상포진을 낚고는데 무슨 처방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는 말고 우리 한의학의 원전에 충실합시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아마추어 시청자 여러분 혹은 프로 시청자 여러분 상관없이 우리 불교의 한의학과 같이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물론 마음과 다 같이 한번 봤습니다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첫째는 지수, 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로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목화토금수에 금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행의 부조화, 밸런스가 잘 안 맞았을 때는 병이 온다 이거죠. 두 번째는 귀신병을 얘기하셨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단계입니다. 도령 높으신 스님들 혹은 퇴마록에 나오는 신부들 여러 가지 무당 재령하는 무당들의 몫입니다. 세 번째는 더군다나 까르마, 업병. 아니
뱃속에서부터 불구자가 내어 나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 뭐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종교적인 논쟁을 떠나서 하여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하시기에는 사람의 질병은 오행의 부조화,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오행의 부조화라는 것은 밸런스가 깨지면 밸런스 안 맞으면 지들끼리 목, 화, 토, 금, 수.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것이 상생했다, 상극했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조화를 맞춰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지기가 많으면 뚱뚱해지고 수기가 많으면 몸이 차지고 화기가 많으면 몸이 더워지고 풍기가 많으면 떨고 막 금기가 많으면 사람이 마르고 조금 뭔가 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속성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제가 반박한 것뿐입니다. 귀신병, 마음의 집착의 병, 이거는 기추집기하라. 기가 모이면 바로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귀신이죠. 우리 한의과 최근에 위대한 학생들 보면 전부 공부 귀신들. 이 귀자는 사실은 좋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잘한다는 면에서. 그런데 나쁜 면에서는 집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도령 높으신 스님이나 무슨 우리 퇴마을에 나오는 신부나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로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마음에 집착에 관한 거고 업이라는 건 또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업병이 있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저의 김원경의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요거는 제외하고 갑니다. 물론 저도 귀신 들린 병 가끔 고쳐줘 봤어요. 이게 무슨 열? 이게 무슨 열 요게? 요거 무슨 열이고? 소상 일명 이거는 일명 귀곡혈 그렇죠? 예? 귀신이 곡한다 그래서 잘 몰라도 여러분들 소상열 뭐 채침법으로 기억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김원경 저 친구는 아는 게 소상열뿐인가? 소상열 많이 쓰니까요.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귀곡혈, 귀신이 곡해서 도망간다고 하는 귀곡혈도 있으니까 아마 귀신도 좀 쫓아낼 수 있는가 봐요 아마. 업병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논리가 살아있는 원리 침법 외웁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크게 그려드리면 간단해요. 지수화풍 4대 원소. 그러면 여기 목, 화, 토, 금, 수. 예, 오행에 우리 배열이 있습니다. 사람을 봐서 두 개의 실한 거를 찾아내세요. 두 개의 실한 거를. 말랐는데 좀 차다든가 하면 말른 건 금으로 보고 찬 거는 수로 보고 그러면 혹시 목화 토열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열 하나만 치료하면 뭐 오행 상생 상극 뭐 보사법 전격 승격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우선 삼배열이 제가 늙어먹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대중들도 지압으로도 낚을 수 있고 한의사들은 침을 휘두를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오행침은 손끝 발끝만 활용하기 때문에 옆구리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당연하죠. 소상열 놀래봐. 예? 한번 침 갖고 다녀 혹시? 안 갖고 다녀? 들고 다녀? 호침. 호침. 호침으로 한번 내 소상열 한번 놔볼까요? 아픈가 안 아픈가? 우리 삼침법 책에 보면 살살 비비면 안 아프고 세게 비비면 아프다. 말도 안 되는 쉬운 소리를 써놨어요. 그리고 맹수를 대하듯이 살을 두지 마라. 박맹수자 무사요. 맹수를 두들겨 잡듯이 삿된 걸 자기 사적인 감정을 두지 마라. 혹은 대귀빈자 극경이요. 따라서 대귀빈자 극경이요. 박맹수자 무사라. 귀빈을 대하듯이 극히 공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맹수를 때려잡듯이 살을 두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들은 음양관에 입각해서 침을 처음부터 뽑는 데서부터 대화하는 데서부터 약 쓰는 데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대귀빈자 귀빈을 대하듯이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와갖고 팔팔팔 떨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나만 깎아줘요 팔팔팔 하는데 일로 와 박맹수자 부사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국민학교 이 여학생한테 이 침을 놔
침 맡다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위해서 인간을 치수화풍 4대 원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첫째는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5 elements 5가지 원소의 구성 요소를 본다면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의 허실만 보면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찾아냈을 때 혹시 아까처럼 마르고 냉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목화 토를 가지고 있는 경혈이 하나만 있다면 혹이 2개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이 뭐든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이 뭐든 간에 고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일반인에게도 침은 제가 일러드리지 않지만 삼부열을 활용해서 우리 지압법을 일러드립니다. 긁기만 해도 호전이 되는 삼부열 지압법 교재는 사암.net SAAM SAAM.net 사암 한마당입니까? 공시 예? 사암 한마당 게시판에 제일 꼭대기에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예. 이것을 만드신 분은 송암흑의 선생인데 며칠 전에 서울 수리에 만나서 대포 한잔 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원자력 계통의 근본가 일반인인데 정밀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한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한때 지압법만 일러드렸는데 사실상에 우리 한의사들을 위해서 교재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대로 잘 분류해놨어요.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가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요? 이거 경연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아맞추는 데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지식이 있으니까 10 몇 페이지죠? 예. 11페이지. 예. 11페이지 보면,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야기한 한쪽 다리만 내가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들어야지. 어떻게 선생이 네 다리를 다 들어줍니까? 상다리 한쪽 다리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외우기 좋게 우선 몸이 마르고 찬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임상이와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르긴 말랐는데 금기가 실한데 말르긴 말랐는데 제가 긁었던 자리는 태백혈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태백혈. 태백혈은 엄지발가락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첫 번째 두툼한 뼈가 있는 바로 뒷자리인데 태백혈을 긁은 자리가 이유가 뭐예요? 오빠, 선생님 오늘의 집중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앞에 앉아가지고 속색인다니까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태백혈 무슨 경락이죠? 태백혈이 일단 비경에 무슨 열이죠? 자, 우리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서 다음번에 또 이야기 설명하려면 나는 이제 입이 부르 틉니다. 태백혈은 족태음 비경이죠. 비장경락. 비장경락은 오행상으로 목화토를 중에 뭐로 해당되죠? 토로 해당되죠. 근데 오행상으로는 토로 해당이 됐는데 족태음 비경이라고 그랬죠. 네, 태음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건 좀 일반인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드러나 두세요. 토경락으로 우리가 오행상으로 분류가 돼요. 비위장은 토죠. 비위장은 토. 근데 태음경락은 오행상으로 또 뭐에 속하죠? 태음이? 태음습토, 그렇죠? 예, 오운육기 조금 공부하시면 태음습토입니다. 그러니까 오운과 육기의 합해 볼 적에도 토토가 같다 이거예요. 일컬어서 무슨 경락이라고 그랬죠? 천부경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의학 생긴 이래로 천부경이니 천부경락이니 뭐 옛날에 단군 천부경 할 때 그 경하고는 다릅니다. 천부경락이니 이런 건 여러분들이 황제내긴 제일 뒤에는 오운육기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천부의 해가 있고 어느 해에는 세외의 해가 있고 어느 해에는 태을천부 혹은 태일천부의 해가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오행상으로도 토, 육기상으로도 토 합쳐서 이건 천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태백혈은 또 오행상으로 뭐요? 토. 그러니까 트리플토네, 트리플토. 그래서 이거를 천부혈이라고 합니다. 천부혈은 전부 몇 개가 있겠어요? 전부 6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토가 3개나 들어가니 뱃상 말른 그 여자한테는 뭐 우리 산부열이니 오행보사법이니 생각할 것도 없이 태백혈만 보해주면 염증이 됐던 두통이 됐던 시력감퇴가 되었던 귀가 안 들리던 N병, 땜병, 가시마리 땜병, 콧물이 질질, 오줌물이 질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없어서 고프가 없어서 못 먹고 약장사 말처럼 조금 터무니없지만 사실은 말른 사람의 냉하고 열이 있는 거 상관없이 아무래도 조금 냉한 편이 태백혈은 승열이 많으니까 맞는데도 태백혈 하나만 그 자리에서 심어놓고 긁어줬는데 이 염증이 생겨서 이만했는데 그 자리에서 염증이 가라앉아서 이걸 구부렸다니까요. 여기 한의사들 중에서 목격 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운 지식으로부터 좀 해방되시고 원리로 돌아가자죠. 원리로.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말르냐 뚱뚱하냐 맥박이 느리면 몸이 찬 거고 맥박이 빠르면 몸이 더운 거 아니에요. 맥박이 팽팽하면 현맥이 있으면 현맥이 전에는 긴맥이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긴맥, 현맥이라는 게 대수로운 거 아닙니다. 맥을 보면 팽팽한 걸 긴맥이라고 하는데 더 활주를 잡아당긴 것처럼 더 긴장된 것이 쓰면 현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긴하냐 안 하냐 그런 차이 정도 보면 대충 오행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너무 실해서 그 사람은 금수로 갈 것도 없이 그냥 태백병을 긁어보자. 그래서 제가 얼마 안 긁었는데 그 자리에서 염증이 뭐 인플라메이션,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말라서 오는 거니까 설사 부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습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장 병 중에서 그 투석하는 병이 뭐가 있죠? 신부전증. 투석 많이 하죠. 신부전증의 최소한도 50%에서 60%는 음허부종이 올 수다. 방화변 상통에 40분, 육미주양탕 찾기 실시. 예, 여러분들 웃고 즐기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문 용어도 한 번씩 다시 잊지 않고 음허부종이라고 해서 신부전증에 응용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방화변 상통에 40분, 육미주양 원으로 돼 있죠. 탕으로 돼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숙지왕 시작. 산수유, 백봉령, 묵단피, 택사. 숙지왕, 산약, 산수유는 보약이고 나머지 백봉령, 묵단피, 택사는 사약이죠. 물론 아무래도 군약이 끈끈한 약이라서 몸을 마른 사람들을 진액을 넣어주는 약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 그 옆에 설명하는데 음허부종이라고 여러분들 줄 치시기 바랍니다. 줄 치시고 당구장 표시요. 당구장 표시. 음허부종. 전국에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중에서 몸이 말랐는데 불구하고 일부분만 붓는다. 우리 땅으로 말하면 공갈빵처럼 공갈빵이 안이 뱄는데도 겉으로는 뚱뚱해 보이죠. 음허해도 여러분들 부종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물을 뿌려줘야 촉촉하게 땅이 내려가지. 왜 신부전증에 이뇨제를 쓰느냐 이게요. 투석만 해서 계속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기능을 약하게 돼가지고는 잘 안 된다. 신부전증 잘 고치는 한의사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이뇨제 쓰나? 이뇨제 잘 안 씁니다. 오히려 음허부종으로 봤기 때문에 물론 저기 강연석 선생님 같은 분이 일어나 보세요 한번요. 재료 우리 모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런 분이 음허부종이겠어요 지금? 음실부종이죠. 이런 분들은 육미장성 쓰면 큰 코 다쳐요. 예? 근데 만약에 마른 사람이고 허부 소위 뭔가 허약해 보이는데도 자꾸 붓는다 할 적에는 거기 뭐 음허부종에 뭐가 들어가고 돼 있어요? 예, 우술 차전잔느라고 그러죠. 육미장탕을 빼고 넣고 야 육미장탕은 끈끈한 약이요. 음적인 약이요. 마도 들어가서 산약이라는 게 마지 별거요. 숙주향은 알다시피 쫀득쫀득한 생주향을 구중구포한 약이고 아니 산수유 요새 뭐 말할 것도 없이 요새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수유 신맛 아니요? 거두드리겠죠. 산수신산 아니요? 산수유 참 좋은데 에? 그죠? 에? 남자에게 정말 좋아? 산수유 에? 산수산원에 치시너
엿을 뭐 이따 저녁 때 술 사요 언니. 컨닝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진짜 아주 금술 좋은 부부가 앞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옛날에 그 신신명이라는데 보면 말이에요. 말을 저런 전려하면 생각하고 말을 끊으면 무처불통이라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는데, 말을 많이 하면 다언이면 삭궁이라 말이 많으면 여러 번 궁해진다. 김원경도 말 많이 해서 내 말에 내가 걸려가지고 스스로 많이 그물에 걸렸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 의사가 제일 먼저 붙이는 일 뭐요? 허허, 참. 여러분들은 패러다임은 공부 안 하고, 격언은 공부 안 하고, 학교에서 외우는 대로 해갖고 졸업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거예요. 일구, 따라서 일구, 이족, 육기. 일구, 이족, 육기. 첫째는 입이 부지런하고, 두 번째는 다리가 부지런하고, 기술은 여섯 번째다. 이게. 지난번에 치과 의사들의 여론조사를 했나, 환자들한테? 양의사들 쪽은 아마 대충 조사한 것 같은데, 제일 밤마다 노는 의사, 그냥 잡숴봐요. 뭐 이치로 설명도 안 그냥 잡숴봐요, 그냥.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봐요. 대화하기 싫어하는 의사, 환자들이 최고로 혐오하는 의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음양관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야지. 병원에서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말도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청간 해울탕도 있고 내소달탕도 있고 간 고치는 약이 어디 한두 개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래가지고선 한의사 무슨 법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음양관이라고 하는 오행관이라고 하는 치열한 법은 여러분들의 침법에도 남아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이 12경락에 우리가 오행렬이 붙어있거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뭐 여기서 우리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알릴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보시면, 이 자리를 긁으면 토토토구나, 이 자리를 긁으면 금금금이구나, 이 자리를 긁으면 화화화구나, 이 자리를 긁으면 목목목이구나, 트리플 들어가면 천부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긁으면 금금토로구나, 이 자리를 긁으면 금금금, 토토금, 여러 가지 뭐 목화토도 있고. 공부하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삼부혈을 체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부열, 천부열도 금방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삼부열로 들어가기 전에 몸이 말랐다는 이유 하나로 태백혈이라고 하는 경혈을 긁어줬더니 그 자리에서 염증이 났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삼부열로 들어가기 전에 독일에서 온 간호사신데, 독일에서 오신 간호사인데 이 혓바닥이 반이 마비가 왔어요, 완전히. 그럼 여러분들은 심장의 싹은 혓바닥이니까 심장 화병 아니면 뭐 어쩌고 심장부터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을 제가 볼 적에 뚱뚱하고 몸이 찼어요. 그러니까 몸이 뚱냉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혓바닥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과 화와 금이 있는 경혈 하나만 딱 반대쪽에, 좌병은 우치하고 우병은 좌치하니까, 상병은 하치하고 하병은 상치하니까, 그래서 반대쪽을 한 경혈을 딱 놨더니 그 자리에서 약 한 15년 20년 전 세계 종합병원을 전전했는데 요 혈 하나로는, 그러면 뚱뚱한 건 냉한다는 건 뭐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들한테 공개도 하고 싶은 거고, 더 깊숙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의사들끼리 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 공개해서 긁으라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화경락이 있다면 목화경락에 금혈이면 되겠네. 화목경락이 있다면 화목경락에 금혈이면 되겠네. 금화경락이 있다면 화금경락이라는 건 없지만은 목금경락은 없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경우수가 줄어듭니다. 자, 깜짝 퀴즈. 한의사들을 위해서. 자, 토와 수가 실한 거, 두 개가 실한 것만 봤어요. 아까처럼 한 개가 실한 거 본 게 아니라 토와 수가 두 개 실한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부처님 말씀에도 여기 서로 평균을 맞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수가 실하니까 목, 화, 금을 찾아보면 되겠네. 자, 목화금 경위를 찾기 실시. 찾아보세요. 외우는 사람들은 외우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 올 때까지 한 달 후까지 최소한도 18개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삼부요를 암기를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목화금에 해당하는 경락이 뭡니까? 목화경락이 뭐죠? 목화경락. 오행상으로는 목, 육기상으로는 화가 뭐죠? 상화직이든 군화직이든 무슨 경락이죠? 족상담경. 족상담경의 금열이 뭐죠? 기음열. 화목경락이 뭐죠? 화목경락이? 오행상으로는 화, 육기상으로는 목은 뭐죠? 신보. 신보경락의 금이 뭐죠? 간사. 기운 간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병이 어디 있었어요? 독일 간호사 병이 여성인데? 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놨겠어요? 간사를 놨겠어요? 기음을 놨겠어요? 기음열 한 방에 팔자가 늘어진 거예요. 그 양반은 완전히 한국 갔다가 봉사장소에서 진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의 진법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2개 실한 걸 찾아봐라, 이게 2개 실한 거를. 근데 선생님, 꼭 2개만 실한 거 찾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성질도 더럽고 급하고 맥도 빨리 뛰고 뚱뚱하고 추웠다 더웠다니까 쑥 있는 거. 그럼 화토수가 실한 사람은 금목 경혈이 있으면 되겠네. 금금목이나 목목금이나. 그리고 이부열로 가면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실전에서 보면 여러분들 저는 천부열 잘 안 씁니다. 삼부열도 반, 이부열도 반반이에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단 보고서 뚱뚱하면요 전부 다 우리 한의사들이 여태열을 놓으라고 합니다. 일단 보하는 쪽으로. 우리 경혈에는 첫째로 천부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부열이 있고 그 다음에 삼부열이 있습니다. 천부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긁어서 큰 부작용 없지만 긁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very, very dangerous 합니다. 위험. 크리티컬 합니다. 크리티컬. 매우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부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부열은 중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부열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지압에서는 썩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특히 여태열 같은 끄트머리라. 그 다음에는 삼부열인데 자, 여태열 내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태. 왜 뚱뚱한 사람한테 여태를 쓰는데 금이 들어가는 상향열, 짤순이 경락에 해당하는 마지막에 금열을 쓰면 더 좋긴 한데 왜 상향열을 안 쓰느냐? 너무 무식하게 독해요, 이게. 혹시라도 약간만 뚱뚱한 사람한테 잘못 쓰면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열은 중용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삼부열은 좀 안전한 편이죠. 한 경일에 오행의 성격이 3개가 있으니까. 자, 여태를 찾아보니까 뭐죠? 여태를 찾아보니까 토토금이죠? 뭐요? 금금토입니다. 금토가 아니요 금금토. 2번 들어가는 걸 확실히 얘기해 줘야죠. 이부열에는 하나는 분명히 2개가 들어갑니다. 금금토. 약간 토성이 있으면서도 금성이 2개 있으니까 조금 안전빵이겠죠? 예? 사람을 아주 건조하게 해주지 않겠죠. 그러나 약간 마르게 해주는 정도. 그래서 일단 뚱뚱한 사람들은 함부로 상향열을 놓지 마라. 위험하다. 뚱뚱해도. 일단은 여태열로 깔아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부열이라는 개념이죠. 이부열. 그러면 금금토에 해당하니까 그 사람은 아마 목, 화, 수. 어쨌든 뚱뚱하긴 해도 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부열 같은 거는 여러분들 즐겨 쓰셔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데 특히 침을 놓으시는 한의사 여러분 천부열은 1000번 만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손바닥에 4째 손가락과 5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저는 이렇게 말을 줘가지고 뭐 여기까지 한다. 그렇게 현학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4째 손가락과 가운데 5째 손가락 사이에서 그냥 한 5mm 정도. 좀 손 큰 사람 한 1cm 정도 이 손금 위에다가 그냥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종횡으로는 틀리면 안 돼요. 종횡으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좌우 벌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부열 같은 거 이런 것이 오행상으로 화거든요. 화. 그렇죠? 지금 갖지를 못한 학생 화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한번. 화. 왜 소부열이 화인가? 첫째, 수소음 심경이니까 화죠. 소음 군하니까 화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목화열이네. 화. 천부열. 여러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초심자 입장에서. 아무리 연세가 많이 되시고 치매에 능숙하시다 하더라도 삼부열 우리 사암치법으로 들을 때는 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근데 새쓰레가 맞아떨어지면 이 소부열 같은 건 긁을 때 특히 다리에 쥐가 났을 때 혹은 하초가 냉할 때 여러 가지 냉병 같은 데는 이 방향으로 긁기만 해도 몸이 더워지는 걸 느끼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행을 활용해서 한 경혈에 세 개가 각각 들어가 있는 거, 세 개가 똑같은 거, 두 개 한 개 나눠지는 거, 삼부열과 이부열과 천부열로 나눠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거는 조금 말이 되네, 수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미처 다 제 책을 미리 읽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삼부열의 현장에 오시면 더욱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규음과 토수, 몸이 뚱뚱하고 냉한 사람에게 규음과 간사, 이게 짝이 이루어지는데 왜 규음을 선택을 했느냐? 병이 상처에 있기 때문에 하추에서 멀리서 칠할 때도 눌러줘야 효과가 있죠. 좌병은 우치하고 우병은 좌치한다. 상병은 하치하고 하병은 상치한다. 알면서 실제로 응용하는 한의사는 몇이냐 이게. 저한테 배운 한의사들이 우리 사암침을 치료하려도 종합병원 시스템에 어디 들어가면 환자들이 허리 아프니까 여기다 하나 꽂아줘요. 그럼 서비스로 꽂아줘야 된대. 안 꽂아주면 화나니까. 환자한테 아부하지 말고 이 이치를 설명해서 좀 더 새소리 나는 걸 얘기해줘야지. 그래 기분이라고 하나. 왜 저쪽에서는 여기서 피 빼는데 안 빼? 여러분들 삐었어도 장난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꽂아주지 말고 반대쪽을 해봐요. 삐어왔어도 다리가 삐었네. 손에서 그 사람 체격을 보고 삐인데 뭐 어혈이니까 수태양 소장경 그건 나중 얘기야.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사람을 봐서 우선 첫째는 사람을 보자. 이게 사람의 첫째 음양, 뚱뚱하고 말른 거가 최고의 음양이죠. 한혈을 보자는데 누가 뭐래? 예? 그 다음에 허실은 여러분들이 맥을 봐서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허실이 의외로 어려워요. 수소음 심경의 소충혈이라는 걸 보화자니 맥이 더 빨리 뛰고 없고 사자니 맥이 너무 허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충을 보살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론에 해당하는 테크니크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익히시고 우선 허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음양, 한혈, 허리, 그 다음에 표리. 이 표리는요, 이 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피부병에 땀내는 법이 다 사라졌거든, 지금요. 어떤 늙은 어르신네가 온몸에다 화상 침을 꽂았는데, 허물이 벗겨져 좋아지는 게 일종의 땀내는 거 아니고 뭐예요. 골드핑거라는 제임스 본드 나오는 영화에서 여자를 빨가 벗겨가지고 전부 금맥기를 칠해놨더니 죽었어요. 살인사건 중에 하나인데. 피부가 호흡을 하고 있거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땀으로밖에 할 수 더 있어요. 물론 뚫어줘서도 가능하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웬만한 홍역이나 요새 아토피나 여러 가지 피부병 중에 땀내는 요법을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고 조금 하다가 얼굴이 벌게지고 그러니까 겁나서 못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연구하시고 우리가 연구하는 거는 우선 뚱뚱하냐 말렸냐, 몸이 차냐 더우냐,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현맥이냐 아니냐. 현맥과 완맥을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맥이냐 그냥 현맥이냐 혹은 긴맥이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양을 나눌 때는 토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한열로 나눌 때는 수화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목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에 대한 개념은 현맥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맥이 좀 빠르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저희들은 정해진 자리가 있죠. 목화혈을 사할 수도 있죠. 목화혈을 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충 같은 것도 사할 수도 있고 행간 같은 것도 사해줍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행간을
사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중풍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많이 체험했어요. 주로 머리 쪽에 많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맥이 긴장됐냐 안 긴장됐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누적이 될수록 자꾸 채침법은 이거 하다가 안 났으면 저거 놓고 저거 하다 안 났으면 했는데 이 원리가 이러니까 다시 한번 맥을 봐서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뚱뚱한지 말라는지 애매하다. 그리고 여기는 토금이 실한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실하다는 말은 좀 애매하지만 여기에 부서되는 경우수가 나옵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사암도인께서는 13년 동안 경혈 공부 안 해서 책 갖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당신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때는 족쇄양 담경이 움직이는 걸 느꼈고 공포가 일어날 때는 족태양 방광경에 아삭한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화가 나면은 족쇄양 담경 그리고 소름이 끼치면 족태양 방광경 부인과 즐거움에 빠져서 성적인 쾌락을 느낄 때는 소음경락이 작동하는 걸 알았다 이게요. 우리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둘러보지 않는 유심론, 유물론이 어우러져 있는 종합과학체계입니다. 그 중에 오행열이 분명하고 오행과 육기가 분명한 우리 60혈 곱하기 우리가 60에서 360을 다 올 수 있느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3부열, 2부열 선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배운 혹은 채침법이라든가 혹은 천응열, 일명 천응열이라고 하죠. 아시열 활용한다는 건 나중에입니다. 뭐든지 원리에다가 짜맞춰 넣어서 원리 침법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사암도인께서 서문에 강조하신 심칠정지부침 희로애락 애호에게 뜨고 가라앉은 점을 관찰하라.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강좌 끝맺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